스루프 타임즈 5월 3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시작하는 연구는 잘 없다. 우연히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나고 나면 그 소재의 이론적인 특성은 우수한데 구현하는 게 힘들었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이론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다른 연구자들이 많이 참고해줬다. 새로운 배터리 소재를 구현하는 게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바쁘게 지내면서 잡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 이현욱 울산과학대학원의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투과 전자현미경 분석법의 선구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게 제가 지금 스루프 분석을 하는 마음하고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인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의료 관광 활성화 모색, 더 코리아 타임 헤럴드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국내에 이 우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은 해외 공간을 방문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의료 관광 활성화를 모색한다, 그런 얘기인데, 또한 간병인도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의무제도도 없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의료 관광을 빙자한 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의료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온 몽골인 20여 명이 2022년 6월 실종됐다. 의료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한 91명의 태국인들도 지난 여름에 사라졌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불법 체류 문제가 해결되고 근절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그런 얘기죠. 불법 체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구조 개혁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해 집단 간의 이 갈등, 대립, 이런 걸 했는데, 최근에 또 의사 법하고 간호법하고 대립이 돼 가지고 간호법 폐기 이런 뉴스도 있으면서 그런 게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국법 체계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이런 것도 좀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윤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후임 이동관 유력, 대통령실 형법 137조 제123조 227조 위반을 했대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상황,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가담한 혐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위원장은 이의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요. 방통위원장 얼굴을 저는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되게 속된 말로 좀 쪄 보이네요. 쪄 보여.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방통위원회라는 도 어찌 보면은 방송 권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권력이 부패하면은 문제가 많겠죠. 언론 통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해서, 그래서 저는 제거 시스템이 작동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은 대통령실에서 해고를 하는 거죠. 면직이라고 는 표현했는데, 민간 기업에서는 해고해 버려야 됩니다. 그거 맞는 얘기고요. 출근하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이 기자가 또
뭐 얼굴 자체가 왜 이렇게 험악하게 꼭 돼지처럼 돼지 눈깔 같이 뜨고서 그렇게 하는지 좀 사진 자체가 좀 험악하게 보이는 게 좀 더 좀 더 유려한 그런 그런 얼굴이라는 게 마음속이 나타나는 게 겉으로 나는 얼굴 아니겠어요? 이런 거로 좀 봐집니다. 뭔가 지금 과거의 그 이 낙하산식 뭐 이런 것들의 끈을 좀 긋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5년제 그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 하도 너무 낙하산 인사가 많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정권의 교체가 관계없이 이 운영이 되는 그런 그 사회가 되기를 또 희망하는 것도 좀 생기게 됩니다. 그렇고요. 로이터 보도 내용인데, 경기 회복이 급물살을 타면서 중국 거리에 다시 나타난 노점상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점상이라는 게 경기 회복이 급물살을 타면서 나타났다기보다는 쭉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먹고 살기가 성도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배운 것도 좀 없고 또 월급도 낮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뭘 그 빵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시진핑이는 그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노점상 같은 건 없다. 잘 사는 나라가 무슨 얘기냐. 그리고 이 경제 그 정치적 중심지로 근데 북경 같은 데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퇴임한 리거창은 중국 경제가 잘 사는 데만 잘 살지 전체 경제를 위해서는 노점상이라도 시장 경제, 점포, 길거리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말을 리거창에는 벌써 퇴임 전에 1년 전인가 시진핑한테 간접적으로 저항을 했던 거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간 총리 31일 방한, 대공명당에서도 역할 기대, 뭐 이렇게 상케이 신문에서 어저께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초당파의 이란 의원 연맹 회장 취임에 따른 것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추진하는 한일 관계 개선을 측면 지원한다는 그런 임무 같은 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명당하고의 그 관계를 위해서 그 가교 역할을 또 하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기시다 총리하고 좀 불편한 관계 아니었겠느냐 그러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그 스가 전 총리의 역할론이 조금 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 대통령이 3월 달에 그 방문했을 때 만났을 때 한국 실장단 오는 것도 뭐 괜찮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을 또 스가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관 그 뒤에서 이 물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역할론을 하는 것으로 상경신문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선일보 보도는 윤 대통령 스가 전 총리 접견 한일 관계 개선 말 아닌 행동으로 이런 제목으로 접견을 한 그 기념사진을 찍었고, 자관 말만 하지 말고 우리 행동으로 서로 간의 한일 관계 개선을 해보자. 이런 얘기 좋은 얘기입니다. 스가 전 총리도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표현들을 했고, 이런 그 상생 관계가 여타 분야에 확산되도록 그렇게 좀 이란 의원 연맹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스가 전 총리는 얘기를 했답니다.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측면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한일 교류가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본은 32년 연속 세계 최대의 대외 순자산국을 유지,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는 N의 증가가 궁금하긴 하지만
카라카마 다이스케 비즈니스 인사이드 재팬판에서 기고한 내용인데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그 다음에 뭐, 그 국민소득, 그 국민 월급들은 얼마 안 되고 맨날 힘들어 하지만은 잘 나갈 때 해외 자산에 많이 투자를 했다. 그것이 무슨 뭐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많이 그 해외에 투자한 거는 맞고요. 그래서 또 안정적인 게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고자는 국내에서의 투자 기회가 부족함의 증거일 수도 있지 않느냐. 국내에 투자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잘 벌었던 그런 돈들을 해외 투자 쪽으로 많이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N이 좀 뭐 이렇게 그 돌아오지 않는 거 궁금하지만은 그럼에도 투자한 데서 그 어떤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익 배당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경상 수지 이런 쪽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고는 개인적인 견해지, 이런 그 언론 매체하고에는 그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한계를 치면서 그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그 기업체 분석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몬몬 코리아, 몬몬 코리아 하는데 일본계 계통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그 제조업 공장들을 하고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지난 5년간 그 반일 정책에 의해 가지고 뭐 많이 노출이 안 됐지만은 또 일본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해 가지고 또 상장할 생각은 또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익 배당을 좀 해서 그 일본으로 과실 송금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적자 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돈을 더 투자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진출한 기업들은 잘 안 빠져나가는, 아니면 경제적으로 계속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은 뭐 철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속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삼성과 애플의 제조업이 중국 밖으로 이동하는 내부라는 제목으로 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그 동영상 보도에서 그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거대 기술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이전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제조업이 중국 밖으로 이동하는 배경에 있는 전략 해가지고 이제 이게 동영상으로 만든 건데 보긴 봤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자관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사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서는 에이펙과 별도로 중국의 왕 웬따오 상무장관은 반도체 규제와 일본의 G7 비열을 비난했다 하는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왕 웬따오 이 뭐고 외교나 뭐 이런 거에 왕씨가 들어가는 애들은 좀 이렇게 강성인가 모르겠네요. 상무장관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제경제 및 무역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말한 반도체 수출 통제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 국제무역 그 질서라는 것은 이제 브레튼 우즈로 자기네들이 덕택을 보고서 이제 중국이 커진 건데, 미국이 솔직히 그거 이제 소용없어. 니들이 클 만큼 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중국 죽이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중국 더하기 아니 중국과 한국 더하기 vs 일본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이게 180도 틀려지죠. 중국 대 한국하고 일본이 붙는 거. 그러면 이제 중국이 뿔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더 그 힘의 역학관계로 좀 표현돼야 될 나중에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한국 플러스 북한 플러스 일본 이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기에는 그 중국 더하기 한국 더하기 아마 북한도 들어갔었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는. 요게 이제 확 그 180도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우리하고 얼마나 협력이 될지 영원히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벗어나니 세계가 보이더라. 중의 압박이 부른 반전. 계속해서 중국하고 디커플링하는 관계. 디커플링이 좀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디리스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우리나라가 계속 무역 적자 행진이기는 하지만 무역 적자 속에서도 대미국향 수출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중국하고의 교역량은 수출액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벗어나서 진즉부터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된다. 저도 뭐 경제학자 뭐 이런 부류는 아니기 때문에 일개 시민으로서도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주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이제 현대, 기아차, 그 다음에 CJ그룹,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는 뭐 하이브, SM, YG, JYP도 중국 대신에 미국, 유럽 시장 등을 개척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올리고 있다. 그래서 전광호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라는 분이 한테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최근 무역 적자는 20년간 이어져온 중국 의존증에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훨씬 당당하게 중국을 맞이해야 될 생각을 할 것 이렇게 해가지고 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슬픈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하는데 북한 김정은이가 하는 얘기가 참 그게 그쪽도 우리 남함을 많이 쓴다는데 그쪽에서 그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은 우리나라야말로 이제 무역 적자 또는 저성장의 길로 가고 있는 거기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면은 우리야말로 중국을 벗어나는 고난의 행군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은 실전용 장비로 수출 급증, 여당 회담에서 전문가 견해, 상케이 신문인데 이미 뭐 한참 벌어진 다음에 한국이 일본 의원내에서도 자민 공명 양당이 방위 장비 이전 세 원칙 운영 지침 실무회담 제 6번째 회합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이 기술 수준이 낮아도 싸게 실전용의 것을 수출하는 등 전략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는데 분쟁 당사국에 내놓지 않는 등 최소한의 수출 규제라고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좀 빠진 게 있다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 얘기를 하더라도 기술 수준이 낮고 싸게 팔았다 그러는데 좋다 이거예요. 기술 수준이 약간 미국 미제보다는 좀 떨어진다 그래도 가성비로서는 괜찮은 거고 특히 또 중요한 거는 딜리버리 납기가 빠르게 간다. 이 점 같은 거는 뭐 전문가한테 요인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다는데 한국은 물건을 빨리 만든다. 이런 면들은 왜 분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 사진은 다음 화면 연결용으로 미리 소개를 하는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업체 한국 다시 연속 일본 코리아 웨이브 G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은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2차례의 제조 연구 혁신 센터를 기공했다. 이런 얘기고, 뭐 여러 그 회사에 대해서 ALD라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ASM이라는 데가 또 있군요. ASML이 있고, 미국의 그 아프라이드 마테리얼즈라는 데도 있고, 뭐 이런 데서 한국의 그 여러 연구소 내지는 그 공장들을 지금 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자국에서 생산된 첨단 반도체 장비에 필요한 장비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이라도 한국에서 말아가지고 한국에다 판다. 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 기업도 한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도쿄 일렉트론 TEL이라고 그러네요. 지난해 2천억 원을 투자하고 연구개발 시설을 증축하기도 했다. 도쿄 일렉트론이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TEL은 노광 공정의 필수적인 트랙 설비 분야에서 세계 1위다. 이 회사의 그 기술력은 열처리 장비 업체 거기만이 아니고 열처리 장비 업체인 고구사이 뭐라는데도 또 그 한국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을 확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 개들은 인간과 살면서 흰 자위가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 뭐 신발을 물어뜯어 가지고 주인이 이제 이 맴매를 하려니까 큰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를 그러지 마세요. 얘 아니에요, 얘 아니야, 얘 아니에요 하는데, 요 작은 강아지도 흰 눈자위가 보이죠. 눈치 보이고, 이 늙은 강아지인지 개슴츠레하게 뛰고서, 근데 눈치를 보는 놈이 이놈이 더 눈치를 봐요. 이 황색 그 개가.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얘가 아니고요. 얘가 아니고 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눈치 보다가 자식 일로 꼰질르고 있어. 지금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저건 개들도 인간하고 살면서 표정이 많이 발전했어요. 흰자위가 발달했어요. 늑대에 절대 흰자위 안 나타냅니다. 사람이 왜 흰자위가 있냐 그러면은 그게 또 그렇게 눈치를 봐야 살기 때문에 흰자위가 많이 생겼다 하는 설도 있어요. 저도 흰자위가 참 보이나, 이렇게 눈치 보는 거, 이런 거 인간은 또 그렇게 또 생존하기 위해서 눈이 흰자위가 많이 보이도록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진화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였습니다. 합참 북 발사체 오청도 서방 200여 킬로 해상 낙하 비정상 비행.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쌓아 올린 거 성공하고서 다급했는지 자관 발사했어요. 오늘 근데 이것 때문에 무슨 비상경보가 새벽에 울려가지고 저도 깜짝했다가 훈련이겠지 하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랬습니다만은 일본도 이 경보 발령했다가 뭐 이제 취소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어청도가 이 군산 어디에서 좀 서쪽 200여 킬로 떨어진다는데, 그거 떨어지자마자 가서 그냥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추진 엔진의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 우주 발사체 발사 실패 인정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2차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험악한 건데, 이렇게 이제 무슨 뭐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또는 이 반도체 공장 안에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라죠? 이제 클린룸 이런 쪽에서 요즘은 촬영한 것을 많이 보여주는데, 나는 이 딸내미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아버지 하는데 요즘 왜 따라다니는지. 참 이상한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본다면은 여기 평안북도 동창리라는 데 모양인데, 여기에서 싸가지고 한참 이 밑에 가서
낙하물이 떨어질 계획을 했는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실패해 가지고 뭐 군산에서 뭐 한 200여 킬로 떨어진 데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어떤지 모르지만은 차관 우리나라 쪽에서 회수를 한 모양입니다. 어, 중앙일보 쪽에서는 그 오청도 해상선 인양 중이다. 바로 실패할 걸 알았나? 그 빨리 가가지고 그 낙하물 이거 이제 물에 빠지면은 이게 둥둥 뜨는 이런 둥둥 뜨는 것도 있는 모양이죠. 이게 이렇게 텅 비었으면 뜰만도 하겠네요. 그거를 인양하는 모습이 또 뉴스에 바로 또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를 억압하려는 서방의 노력은 새로운 냉전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폭력적인 탄압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 내용인데요. 경제학자 루비니가 이 중국 경제에 대한 G7의 접근은 새로운 냉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거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 폭력적 단속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게 무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표현을 돌려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기술 수출 제한은 경제보복을 동반할 수 있다. 이 중국한테 돈을 먹었나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개선에 대한 희망을 표명한 반면 중국에 대한 G7의 접근 방식은 또 다른 냉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밝혔다. 미국이 뭐 말로는 관계 개선을 얘기를 바이든이 또 하긴 했죠. 그러면서도 싸움질들은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뭐가 어떻게 풀려질지 모르지만은 탈위험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보다는 요즘에 그래서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크링으로 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해빙과는 거리가 멀고 새로운 냉전이 좀 더 추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키신저 씨와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 충돌 경로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동결이 깊어질수록 폭력적 단속의 위험이 커진다. 전쟁이 터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구냉전 때는 미성한 교육이 별로 없었을 때 군비 경쟁으로 스스로 무너졌다. 신냉전 미중 전쟁은 교육이 활발했던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 해체는 그래서 다른 방법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열전이 발발한다면 그 발발 지역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한반도인가? 따라서 냉전으로 해체시켜야 됩니다. 신냉전이 우려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냉전이 돼야만이 됩니다. 열전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 접경이 어디겠어요? 대만, 한반도 뭐 이런 데 아니겠어요? 네. 때문에 냉전이 우려된다. 뭐 이런 냉전 상태에서 무너뜨리죠. 그게 전략상 맞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국가 안보 시스템의 현대화를 가속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자기가 이 3기 장기 집권하면서 결론은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통제사회, 감시사회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아이들이 일본군 복장을 한 청검집 인형과 박격포를 쏘는 기괴한 중국 여름카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인사이더의 보도 내용인데요. 트위터에 올라온 한 동영상은 여름 캠프에서 이 총검술로 일본 복장을 한 거푸집에다가 찌르기 연습을 하는 애들을 유치원생 이런 애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리키면은 뭐예요? 일본을 주적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한국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자관 2차 대전 때 난징 학살 등 아주 계피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아주 속 좁게 그냥 무슨 뭐 반일 우르르 터지고 위안부 가라 뭐 이랬는데 난징에
그래서 학살당한 거는 이 배상을 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끝도 없는데 중국의 자존심을 그러니까 우리 그 저기 그 이 야당 지금 야당의 새끼들은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그 위안부 파리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그 참 그거를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그 국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계속 그 정치 목적으로 지들 정권 창출용으로 위안부 파리를 해버리고 징병파리 해버리고 이런 자세들은 저기 그 아주 아니 그러니까 저급의 중국은 차라리 내부에서 이렇게 할지언정 또 겉으로는 유화책을 하고 그러잖아요. 반일은 내부에서나 뭐 이렇게 했었다면 몰라. 이런 것처럼 일본군 국장에다가 저기 이렇게 총칼 찌르는 연습을 우리나라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은 그거 그거는 초타이게 내부적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보면은 아직도 그 중국은 그 일본한테 대해서 악감정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애들한테 또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 이걸 좀 큰 화면으로 한 건데 애들이 빨간 모자 씌워가지고 이렇게 총으로 찌르는 그 총칼로 이게 딱 일본군 군인 복장들이죠. 이 난징 쳐들어왔을 때 이런 복장들. 불황이 다가옴에 따라 코스트코 고객들은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사기 위해 통로를 우회한다. 미국도 소고기가 비싸져 가지고 이제 못 사 먹고 돼지고기하고 닭고기 지금 사 먹고 있다 그 얘기예요. 위성 발사 북한에서 온 러브레타 일본과 한국을 찢으려는 의도 마키노 사랑 히로시라고 포브스 재편판인데요. 이 북한의 그 조선통신이 북일 관계 양국이 서로 못 만날 이유 없다 등으로 북한의 박산길 부부장의 담화를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새벽에 쏜 미사일도 일본에는 먼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한테는 안 하고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이 일본에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의 지역벌 항행 구역조정국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한국에 개별적으로 설명은 북한 애들이 안 했고 일본한테만 한 것은 뭔가 또 제스처다. 이것이 한일 관계가 요즘 좋아지니까 또 이게 찢어지기 위한 방책으로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북한하고 북일 그 대화 통로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제 조건은 한미 양국과 정보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술적 검토로 진전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보고 자관 갔다 와가지고 뭐 보고를 했는데 마지막 말이 그래요. 그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은 잘 보고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확인이 좀 필요하고 그래 처리수 방출의 안정성 평가는 피했다. 그러니까 그냥 예비적으로 갔다 왔다 하는 선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적 입장 갔다 온 사람들이 전문가라면은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장이라는 게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설명을 하고 조금 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끝냈답니다. 이상 5월 말 스루퍼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